다음 주는 이제 그 중요한 일정이 2주간 이제 이어집니다. 이 테슬라는 이제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마쳤고요. 실적 발표 후에 에비타 마진이 19% 이상 올라오면서 이제 21%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뭐 향후 12개월 포워드 PR이 이제 100, 100까지 올라와 있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화요일 날부터 이제 알파벳을 시작으로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 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있고요. 목요일 날에는 애플과 아마존을 이제 끝으로 대부분의 그 빅테크들의 실적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좀 늦게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11월 20일 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가 있죠.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뭐 바이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도 바이백이 뭐 1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그 CNBC 보도도 있었습니다. 바이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커지고 있는데, 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후에 이제 굉장히 그 주가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한 주는 이제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현재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과정과 이제 고용지표, 이 부분이 이제 연관이 굉장히 깊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 현재 연준은 중립금리 2.9%대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장기적인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중립금리에 도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밝혔고요. 실업률은 뭐 4% 유지를 하겠다. 경제 성장률은 2%를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밝힌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그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10만 8천 건이 예측치입니다. 아무래도 허리케인의 이제 2차례 영향, 보잉의 파업, 이런 것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낮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률은 4.1%, 시간당 임금은 이제 전월 비해서 0.3% 예측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골디락스 쪽이다. 미국 경제가 현재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다, 이런 판단의 랠리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 연말까지 S&P 500이 상단이 이제 한 6천 정도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남지는 않았죠. 5,800포인트로 이제 주저앉기는 했는데, 그래도 5,800포인트도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한 거예요. 현재 2024년도 21% 이제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어느덧 21배를 넘어서 이제 21.5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배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낮지 않아요. 이번 3분기가 이제 약간 그 7월달 예측치보다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4.4%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4분기부터는 이제 또 이 경제 성장이 10% 이상으로 어닝 성장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무려 2025년도 이제 1, 2쿼터는 뭐 거의 15% 정도까지도 이제 상승 어닝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따라서 오픈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S&P 500 목표치를 이제 6,6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할 만한 이제 놀라운 증시 상승이 지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치러지죠. 아마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경합주에 지금 뭐 치열하게 경합을 펼치고 있어가지고 뭐 우편 투표 이런 것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다 마감이 돼서 어느 후보가 승리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지난 2020년 선거가 이제 대단히 혼란했었는데 뭐 의회 점거 폭동 사건도 있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뭐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을 뭐 도난당한 듯이 이렇게 막 흥분한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제 의회를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다 뭐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이번에 패배하면 뭐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과연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게 될지 이 부분은 이제 2주 후에 갈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속해서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 부담, 36조에 근접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핸들링 해 나가면서 미국 경제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제16차 이제 브릭스 회의가 러시아 카잔에서 푸틴 대통령 주도로 이어졌는데 9개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는 하지 않고 있고 중동 세력이 이제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세를 했습니다. 이집트도 가세를 했고요. 여기에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터키,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중국과 이제 상하이 협력 기구를 구축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뭐 포함해서 브라질 역시 달러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IMF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기구를 창설해야 된다. 이런 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은행 코드를 받아가지고 전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처럼 제외가 되면 무역거래가 상당히 힘들죠. 따라서 러시아의 중국 간의 이제 교역은 자국 화폐들로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대폭 줄였죠. 지금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이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또 역으로 이제 이 8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8천억 달러 투자하고 이자 받아가지고 뭐 각종 군사적 무기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뭐 무역 장벽을 통해서 중국의 그 성장을 막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자기들 국채 사준 대가로 이제 중국에게 막대한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속속들이 알고 나면 서로 이제 윈윈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빚을 내고 싶은데 중국이 사주는 거예요. 내 빚을 중국한테 이제 내 국채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주고 달러 이제 얻어서 또 미국 경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주기도 하고 뭐 국방비에 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뭐 한 해 1200조 이제 국방비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음 2주간은 제발 좀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사히 좀 넘겼으면 좋겠다. 제발. 왜냐하면 미국의 증시 밸류에이션이 이제 대단히 높은 가운데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못 따라갔잖아요. 우리 증시가. 내려올 땐 또 따라온단 말이죠. 내려갈 땐 더 하락을 해요. 지금 코스닥 지수 보다시피 뭐
나스닥 지수가 지금 23.36%가 올해 그 성장률인데,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7%가 넘게 깨지고 있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미국 기업이 잘 나갈 때, 전 세계 증시가 잘 나갈 때도 이를 추종하지 못했는데, 못 나갈 때는 더군다나 추정하기가 어렵죠. 특히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변수들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가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 증시는 당연히 선물 지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에 이제 미국 빅테크 어닝 한 주는 이제 여기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미국 대선에 걸려 있어서,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보편적인 관세 이 부분을 이제 아직 바이든 대통령 기간이니까 뭐 1월달 취임 전까지는 이제 시행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향후 이런 부분이 이제 가셔야 될 때 전 세계 글로벌 무역 구조가 이제 어떻게 이 관세 장벽을 뚫어내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2주는 이러한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전략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금은 한 대략 50%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이미 오래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이제 계속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 위험을 님들이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평화롭네요. 이제 5시 정도 돼서 해가 넘어가려고 해요. 저 바다, 저 이제 지구 밑으로 툭툭 떨어진다, 이렇게 산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제가 표현을 쓰는데, 어떨 때 이렇게 노을지는 이제 해를 바라다 보고 있으면 막 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냥 툭툭 하면서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을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이제 이 선유도 해수욕장입니다. 바다, 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그 소리도 들리고요. 세상이 참 평화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살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살기도 하지만 너무 요새 이제 기운들이 없죠. 삼성전자 하나로 기운들이 없는데 좀 다들 용기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죠. 좀 부치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라도 더 놀자. 뭐 일과 어떤 이 노는 것 사이에 이렇게 워라밸 균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존에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이에요. 충분히 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시간이에요. 뭐 일과 이 삶 간의 균형을 찾는다. 그거는 한 8만 달러,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만 달러, 9만 달러, 전 세계 탑 클래스 갔을 때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이제 3만 달러, 전 세계 32위권의 국가가 8만 달러, 9만 달러 이 국가의 국민들처럼 이렇게 배짱이처럼 노래를 부른다면 자원도 없는 우리 산업국가에서, 제조업국가에서 범용기술만 넘쳐나게 되고요. 결국 시장에서 높은 임금 때문에 패퇴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식당을 차렸는데 내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인 인건비 비싸, 또 고용한 사람 인건비 비싸, 재료비 비싸, 이래가지고 한 그릇 먹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먹잖아요. 그죠? 계속 적자나다 보니까 주인이 엉뚱한 생각만 해요.
이거 전환사채 발행할까, 뭐 인적 분할할까, 물적 분할할까, 유상증자할까, 엉뚱한 생각합니다. 열심히 본 영업을 해서 음식을 싸고 저렴하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훌륭한 먹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엉뚱한 생각들만 해요.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런 기업에 잘못 투자했다가 막 한번 늪에 빠지면 주식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요. 개인들이 너무 주식을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2024년 들어서 유독 우리 한국 시장이 말려 있습니다. 저도 기운이 없어져요. 허무해지기도 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삼성전자가 뭐 88,000원대에서 뭐 5만원대 중반으로 지금 뭐 급속히 한 마이너스 28% 깨지고 있으니까. 올해만 깨지는 거예요. 그 뭐 고점에서는 훨씬 더 많이 깨지고 있죠. 올해만 뭐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난장판이죠. 난장판이. 난장이가 공을 쏘아 올려야 될 판이에요, 지금. 좀 이제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미국 증시를 2시간 정도 이제 체크를 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하단에 이제 달리잖아요. 뭐 다우산업지수, S&P 500 역사적 신고가 기록, 나스닥 지수 뭐 역사적 신고가 기록, 엔비디아 역사적 신고가 기록, 애플 역사적 신고가 기록,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테슬라 21% 폭등 뭐 이런 거. 또 어닝 서프라이즈 뭐 소식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들이 뭐 삼성전자, LG전자 다 폭락했잖아요. 물론 상승하는 기업도 이제 일부 존재하기는 있지만은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여기다 전체적으로 이제 GDP 성장률도 너무 약하게 나오니까 뭐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 증시가 안 되겠다고 그냥 다 팔아제끼고 앉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이 아름다운 선유도 해수욕장에 와서 지는 노을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님들에게 이런 그 상황을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향기로운 주식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끔 멍해져요. 뭐 제가 얘기는 드리는데 사실 침묵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침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제가 선유도 와서 향기로운 주식 여행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뭐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조회수가 뭐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또 누구에게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제 채널 구독해 주세요, 제 비디오 시청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그런 성격 자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뭐 저는 뭐 사실 유튜브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냥 이 자연에 나와서 향기롭게 한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늘상 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이런 얘기 좀 드릴게요. 다음 다가오는 2주 좀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무사히 좀 잘 넘기시고 연말 흐름 11월 달부터 이제 원래 증시가 좀 강해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